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56회 기출 문제네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에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의 경창 등으로 조언하던 시기의 경제 상황 말해볼까요? 개경 나왔네요. 개성이 수도였던 개경으로 불렸던 시기는 고려시대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려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옳은 지문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되겠네요. 볼까요?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어요. 이건 통일신라 시대. 그 중에서도 신문왕대의 역사적 사실이고 2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어요. 이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고 3번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을 재배하였어요. 이것도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 4번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하였어요. 이건 조선 전기, 그 중에서도 세종대의 역사적 사실이고 5번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어요. 이게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고려의 경제 관련한 핵심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업부터 보면 상업에서는 개경과 서경의 시전을 조성하였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또 이런 시전의 상의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문종대의 경시서라는 관청이 만들어졌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관영상점이 존재하였다. 근데 취급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책, 술, 차 이런 특수상품만 취급하였고 개경, 서경, 동경 등의 대도시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문제에도 나왔듯이 예성강 하구 개경과 가장 가까운 그렇죠 국제무역 항구죠. 병란도라는 것이 있었고 이게 고려시대 최대의 국제무역 항이었다. 여기에 송나라 상인이 주로 출입하였고 또 멀리 아라비아 상인도 거래를 하였다. 고려에서는 종이, 인삼, 나전, 칠기, 화문석 등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화폐 되게 중요합니다.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주조하였다. 그런데 이건 동전이 아니라 철전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 숙종 때는 아예 주전도감이라는 관부를 만들어서 동국통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등의 돈을 주조하였고 또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까지 주조하였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화폐 관련해서는요. 조선 후기 숙종대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이전까지는 유통에는 몽땅 실패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농업도 좀 살펴볼까요? 농업에서는 고려시대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일반화되고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고 벼농사에 있어서는 남부지방 일부 물이 풍부한 남부지방 일부의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또 공민왕 때 문익점이 목화를 반입하여서 우리나라 의생활에 대혁신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때 농수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원간섭기 때 이암이 원나라에서 농상집요라는 농서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기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경제 공부하는 김에 수취체제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토지세 10%, 10분의 1 냈고 공납은 호를 기준으로 부과되었고 여기에는 군역과 여역이 있었는데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남 남자에게만 부과되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0회 기출 문제네요.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구분하여 문무백관에서 부병, 한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뗄나무를 구할 땅을 주었다. 아하, 과에 따라 토지, 전지도 주고
뗄나무를 구할 땅 시지까지 준 건 그러네. 전시권의 전시과. 따라서 전시과를 실시한 국가는 고려네 고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찾아라. 아래 지문도 볼까요? 시작이 도평의사사. 아유 고려 맞네요 고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고려의 경제 상황 옳은 것 찾아라.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조선 후기 때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고 면화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것도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 4번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아이구야 앞에 문제하고 정답 지문까지 똑같네요. 4번 정답. 5번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거두었다. 이건 조선 전기. 그 중에서도 세종대의 역사적 사실 공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시과제도 나왔으니까 고려의 토지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제도 좀 큰 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는 소유권에 따라서 공전과 민전 이거 소유권이니까 쉽고 수조권에 따라서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는데 수조권이 그렇죠 토지세 전세를 걷어갈 권리가 그렇죠 공적인 기관에 있냐 아니면 관리 개인적인 관리한테 있냐에 따라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공전에 해당되는 것, 즉 토지세 전세를 왕실 경비에 충당하는 토지 내장전,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 경비에 충당되는 토지 공회전, 그 다음에 군량에 충당되는 토지를 둔전이라고 불렀고, 자 이제 사전 보겠습니다. 공신한테 지급됐으면 공신전,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됐으면 공음전, 그 다음에 중앙군한테 지급되면 군인전, 향리한테 지급된 토지 외역전, 그리고 특이하게도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겐 한인전이 지급되었고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세습 가능한 토지, 이걸 영업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따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습 가능한 토지 영업전은 내장전, 공신전,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이 있다. 자, 우리 고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지제도, 전시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시과제도는 기본적으로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해서 월급택으로 거기서 나오는 토지세 받아가는 거죠. 근데 토지만 준 게 아니에요. 토지인 전지도 주고 땔감용 임야도 지급하는데 그걸 시지라고 불렀다. 따라서 앞에 글자를 따니까 전시과. 이 전시과는 양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토지가 그 대상이었고 세습은 불가해서 죽거나 퇴직 시에는 반납해야 했다. 또 이 전시과 제도가 몇 번 바뀌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건 경종 때. 그래서 이름이 시정전시과. 이거는 전직관리, 산관한테도 주고 현직관리, 직관한테도 줬고 그리고 어떤 구분에 의해서 인품과 관품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바뀝니다. 인품이라는 게 주관적 판단인데 이거 말이 많았겠죠. 예, 따라서 목종 때 개정 전시과가 등장하는데 전직관리, 현직관리한테 주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인품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오로지 관품에 따라서 18등급으로 구분해서 주었다. 그리고 이 18등급 안에 못 든 사람한테는 그렇죠. 전지 17개월만 따로 주는 한해과가 이때 설치되었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번 더 바뀝니다. 그래서 문종 때 경정전시과가 있다. 이거는 그렇죠.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이제 전직관리한테는 안 줘요. 현직관리한테만 주고 관품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무신직공기 때 이 전시과 제도가 붕괴됩니다. 왜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잖아. 어떻게? 손에 칼 들고. 손에 칼 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직공기 때 이 전시과가 붕괴되고 이 왕정이 복고되는 그렇죠. 개경환도 이후 1270년 원종 때 그렇죠. 경기 8년에 토지 한정에서 우선 관료들한테 월급 줘야 되니까 녹과전이 잠시 시행됐다가
1391년 공양왕 때 과전법이 제정되면서 체계를 다시 잡고 이 과전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회 기출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도감을 설치하였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민생 안정책, 사회보장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1번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에 맞는 설명이고. 2번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이 있었어. 이것도 고려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3번 환자 치료와 빈민구제를 위해 동대비원, 서대비원을 두었다. 이것도 고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 4번 국산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이 간행되었다. 이건 조선 전기 세종대에 있었던 사실이네요. 4번 틀렸네요. 4번 정답. 5번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어. 이것도 고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사회제도 및 가족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사회제도를 좀 보면 고려 태조 때 그렇죠. 춘대 추납의 빈민구율제도 즉 민생안정책으로 흑창이라는 게 설치됐는데 이게 성종 때 의창으로 확대 개편되고 또 성종 때에는 상평창이라는 게 설치됐는데 이건 물가 조절을 위해서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려에는 해민국이라는 관청이 있어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였고 또 동대비원, 서대비원이 있어서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도 하였고 그 다음에 광종 때 제위보라는 빈민 구제를 위한 기금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임시관청으로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재해가 발생할 때는 구제도감, 구급도감 등도 설치되었다. 가족제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의 가족제도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자녀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고 제사는 돌아가면서 지내요. 윤회봉사가 원칙이었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드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다. 남자 먼저 적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풍습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남기여가 온, 서류부가 온. 그래서 어느 정도 처가살이 좀 하다가 본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음서제에 있어서 아들, 손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돌아갔다. 왜? 딸의 남편이고 딸의 자식 똑같으니까 남녀 평등이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6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사건일지 보니까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야사를 습격함. 맨 마지막 줄 보니까 망이 망소이 등을 체포하여 청주 감옥에 가둠. 아하, 이 사건은 망이 망소이의 난. 이건 언제 일어났죠? 그렇죠. 고려시대. 그 중에서도 무신집권기. 그 중에서도 정중부 집권기. 어찌됐건 이거 고려시대 사회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 옳은 것 찾아라. 1번 서울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네요. 2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한참 전으로 올라가네. 통일신라시대 말기. 그 중에서도 진성여왕대의 역사적 사실이고. 3번 적장자위제 상속제도가 확립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고. 4번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아이구야, 이건 한참 전으로 올라가네. 이건 그렇죠. 여러 나라의 성장. 그 중에서도 동해에 대한 설명이네. 동해. 5번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5번이 정답이네요. 망이 망소의 난 어디서 일어났다?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기회에 고려의 신분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분제도 먼저 살펴보면 우선 귀족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은 왕족이나 공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귀족화되었는데 이들은 음서제와 공음전, 음서제가 뭐죠? 관리 진출 방식인데 그렇죠. 귀족들은 자기의 아들, 손자, 사위, 외손자들을 관직에 진출시켜줄 수 있었다. 시험만 보고도. 이게 음서제도. 그다음에 공음전은 그렇죠. 이 귀족들한테 세습 가능한 토지가 제공되는 게 공음전. 이렇게 해서 신분을 세습하였다. 또 귀족 밑에 중류층이 있었는데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했던 잡류, 설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직업군인들인 군반, 궁중 실무를 담당했던 남반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양민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이 대부분의 농민들은 백정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백정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양민 중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상인 수공업자도 있었고 이들은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부과되었고 의무가 부과되었으니까 권리도 줘야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과거응시가 가능하였다. 그 다음 천민은 노비를 지칭하였는데 노비에는 공노비, 사노비가 있었는데 관청에 나와서 일하는 입영노비, 따로 살면서 신공만 납부하는 외거노비가 있었고 사노비 중에서도 그렇죠. 주인 집에 기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솔거노비가 있었고 따로 살면서 신공을 납부하던 외거노비가 있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좀 살펴보면 도살업에 종사하는 화척이 있었는데 아이구야 이들이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고려시대에는 화척이라고 불렸네요. 그 다음에 버들고리 장수인 양수척, 광대인, 제인들도 있었다. 자, 고려의 지배층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호족이 집권하였고 이게 문벌 귀족화되죠. 그러다가 무신들이 집권했고 그 뒤를 이어 원간섭기 때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이 지배층의 역할을 했다가 마지막엔 신진 사대부가 고려의 지배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 나왔던 향부곡소, 향소부곡이라고도 하고 향부곡소, 예, 이거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향과 부곡은 농업 중심이었고 소는 수공업 중심이었다. 특징 하나? 그렇죠. 지방권이 파견 안 되고 향리가 통치하였다. 이 향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양민이었는데 일반 군현민보다 세부담은 훨씬 더 컸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과거 인시도 불가능한 차별을 받았다. 대표적인 게 이 향부곡 소민들의 수탈받던 사람들인데 무신집권기 때 공주 명학소에서 차별이 그리고 수탈이 극에 당하자 드디어 들고 일어난 게 망소의 난 같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김에 하나만 더 향도까지 보겠습니다. 향도는 초기에는 매향 활동을 같이 하던 불교 신앙 공동체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마을 노역이나 상장례를 같이 준비하는 농민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